아이가 살고 싶지 않다는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죽고 나면 혼자 남겨질 딸이 잘 살아갈까 걱정도 돼요. 부산입니다.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부산에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분 오은영 박사입니다. 삼행시 천재야. 삼행시. 네. 긴장감으로 삼행시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긴장감? 네. 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장. 장난 아닌 강의를 듣고 싶다면 감. 감을 잡으십시오. 아, 잠깐 다시. 아, 그러네. 긴장했어? 오케이, 띄워주세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 장. 장난 아니군요. 강의 들어보시면은 감. 감을 제대로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당당함의 감을. 파이팅. 그러면 박사님도 한번 삼행시 공격 가보겠습니다. 당당당의 당. 당찬 이 오은영이 당. 당신들을 위해 오, 좋은데요. 당. 당당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와. 저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살짝 틀려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어떠세요? 막 떨리고 그러세요? 아니면 설레세요? 진행 본다. 설레죠. 설렙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지는 인근 지역분들 한국에서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다 보셨어요? 마음이 찡합니다. 여러분, 오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1층과 2층 계신 모든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있죠?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 18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었어요. 아이가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반복하던 고등학교 1학년 즈음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특성화고에 입학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힘들어도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고생하는 것 같아 한없이 미안합니다. 제가 나이도 많은데 제가 죽고 나면 혼자 남겨질 딸이 잘 살아갈까 걱정도 돼요. 그냥 아이만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나요.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살다 보면 예측도 못하는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류가 다를 뿐 사람마다 삶의 단계마다 위기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해야 하고 갑자기 천재지변을 겪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을 진단받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위기일 때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위기를 겪게 될 때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은 그 어려움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위기가 됩니다. 이혼도 큰 위기입니다. 뭐 결혼을 할 때는 뭐 되게 너무 사랑해서 합니다. 하지만 같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기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또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마음고생을 하게 되죠. 아이의 학교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학교를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큰 위기입니다. 부모들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와 너무나 많은 갈등이 생기고 상처들을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느끼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사자, 아이 자신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사자 아이만 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 다니기를 힘들어하는 아이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 하지만 너 자신만큼 중요하지는 않아. 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위기들이 오면 우리는 그 전후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혹은 그렇게 했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을 하죠. 이혼을 하고 아이가 학교를 자퇴를 하고 이 사연을 보낸 당신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모든 상황, 그 이전 나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싱글 파더, 싱글 마더 혹은 조부모님이 그냥 아이를 키우는 가족, 누가 키우냐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살아도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같이 살지 않는 것이 그 아이한테 더 도움도 됩니다. 엄마 아빠가 키워도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무척 많습니다. 누가 키우느냐보다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키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해서 혼자 키워서 이 아이가 이렇구나라고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후회가 될 때는 현재의 결과를 바라보는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혼하지 않은 것이 이혼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었을까? 이 아이가 일반고에 다니는 것이 특성화고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인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의 삶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을 하게 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혼을 한 이후 딸과 편안하다면 이것이 좋은 겁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것을 아이가 편안해하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인간은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나를 생각하면서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게 맞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생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는 인간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의외로 비교적 나를 돕는 최상의 결정들을 하는 편입니다. 언제나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봅니다. 사연을 보내신 당신도 위기의 순간에 했던 선택들, 그 선택들도 그랬을 겁니다. 정말 후회되는 것이 있을 때는 지금이라도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때 내가 아이와 얘기를 좀 더 했더라면, 아이의 마음을 좀 더 알아차렸더라면, 이런 후회가 있다면 아이와 진솔하게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의외로 아이들은요, 그랬더라면 좋았겠지만 나는 지금도 좋아요. 그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더라도 결정은 똑같았을 거예요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요, 인생이 꽤 길어요. 이 후회를 잘 기억했다가 다음에 잘 적용하고 살면 됩니다. 싱글맘이라 아이가 혼자 남겨질 때를 걱정하셨어요, 이분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당신이 지금 특별히 큰 병이 있지 않는 이상
평균 수명 정도까지는 살 겁니다. 그때 그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감명 깊었고요. 진짜 최고예요. 진짜 짱.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추억이 됐습니다.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오은영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